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참을 수 없어요. 그의 손이 내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두 남녀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 30년이 지나자 우리 집에는 대화가 사라졌다. 오늘 늦어? 아니,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이게 우리 부부의 일상 대화 전부였다. 남편 이도진은 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돌아왔다. 뉴스를 틀고 그 앞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그게 하루의 전부였다. 나는 그런 사람을 남편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는 벽에 가까웠다. 적막한 공기를 등지고 혼자 차를 마실 때마다 생각했다. 이게 사는 걸까? 혹은 그냥 버티는 걸까?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의 무늬를 세고 저녁이 되면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다. 도진과 나 사이에는 침묵이라는 투명한 유리벽이 있었고 우리는 그 벽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섬에 살았다. 그런 나에게 대학 동창 윤설인이 나타났다.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여전히 화려했다. 하연아, 얼마만이야? 와, 예전보다 차분해졌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근데 많이 지쳐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나이? 우리가 무슨 나이야? 아직 50대야, 하연아. 서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있잖아, 나 요즘 부부 관계 회복 프로그램 진행하거든. 너랑 도진 오빠도 한번 와봐. 부부 프로그램. 우리가 왜? 왜긴 왜야? 너 방금 내 얼굴 봤어? 완전히 생기가 없어. 나는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설이나. 우린 괜찮아. 그냥 조용히 사는 거지. 조용? 그게 죽은 거랑 뭐가 달라?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냥 감정 정리하는 체험이야. 부담 갖지 말고 와. 해남에 있는 우리 리트릿 하우스에서 하는 건데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아. 서리는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하연아, 우리 나이에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너무 늦은 건 없다고. 집에 돌아와 도진에게 서린의 제안을 전했다. 그는 신문을 읽다가 잠시 고개를 들었다. 부부 프로그램? 응. 설인이가 진행한대. 해남에서 2박 3일. 꼭 해야 해? 그의 무심한 표정이 씁쓸했다. 한 번쯤 해봐도 되지 않을까? 우리도 뭔가 필요한 것 같아서. 도진은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 말끝에 묻은 체념 같은 것. 하지만 동시에 나는 작은 기대를 품었다. 그래, 단 한 번쯤은 내 삶을 흔들어 봐도 되지 않을까? 거울 앞에 섰다. 거기엔 낯선 여자가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지쳤을까? 거실에서는 여전히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진의 옆모습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저 사람과 나는 정말 부부일까? 아니면 그저 같은 집에 사는 오래된 동거인일까? 질문은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다만 서린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너무 늦은 건 없어. 정말 그럴까? 나는 핸드폰을 들어 서린에게 문자를 보냈다. 참여할게. 우리 부부 신청해줘. 서울을 벗어나 해남으로 향하는 내내 도진과 나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만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다. 후회하지 않을까? 뭘?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 이미 왔잖아. 그의 짧은 대답이 마음에 걸렸다. 리트릿 하우스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서린이 현관에서 우리를 맞았다. 어서 와. 오는 길 힘들었지? 형민이도 방금 도착했어. 거실로 들어서니 낯선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전영민. 서린의 남편이라고는 하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는 일어서며 가볍게 묵례했다. 안녕하세요. 전영민입니다. 이도진입니다. 정하연이에요.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었지만 미소는 젊었다. 서린이 테이블에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게요. 우리가 할 건 감정을 다시 꺼내는 연습이에요. 오랜 부부일수록 감정은 깊이 묻어두거든요. 낯설겠지만 솔직해질수록 관계는 살아나죠. 도진은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다. 마치 회사 회의라도 참석한 얼굴이었다. 첫 번째 세션은 간단해요.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말하기. 하연이부터 시작할까? 나는 목을 가다듬었다. 도진을 바라보니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도진 씨, 당신은 참 오래 나를 안 본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늘 다른 곳을 보고 있죠. 가끔은 내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그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나는 당신의 기대가 버거웠어요. 늘 뭔가 더 원하는 것 같아서. 내가 뭘 더 원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서린이 개입했다. 좋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형민 씨 차례네요. 형민이 서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너무 완벽해요. 그게 때론 숨막혀요. 서린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완벽하다고? 난 그냥 열심히 사는 것뿐인데. 그 열심히가 나를 작게 만들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형민을 슬쩍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 깊은 외로움이 보였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이해한다는 듯이 혹은 위로한다는 듯이 그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느낌.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바라봐주는 시선.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서린이 손뼉을 쳤다. 첫 세션 치고는 너무 무거웠네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요. 형민이가 준비한 와인도 있으니까 한 잔씩 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나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형민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도진은 이미 테라스로 나가버렸고 서리는 부엌에서 잔을 꺼내고 있었다. 형민이 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처음은 다 어려워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둘째 날 아침 식사 자리가 어색했다. 도지는 토스트만 씹고 있었고 서리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형민은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어제 첫 세션의 무거움이 아직 남아 있었다. 오늘은 좀 더 가벼운 걸 해볼게요.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감각 교류 실습이라고 하는 건데, 신체 접촉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신체 접촉이요? 도진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냥 손 잡는 정도예요. 걱정 마세요. 서린이 웃으며 거실 중앙에 방석 4개를 깔았다. 먼저 부부끼리 마주 앉아요. 눈을 감고 상대방의 손을 잡은 채 호흡을 맞춰보는 거예요. 나는 도진과 마주 앉았다. 그의 손을 잡는 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자, 그럼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맞춰보세요. 서로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서린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도진의 손은 차가웠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그냥 무감각했다. 유리 조각을 쥐고 있는 것 같았다. 닿아 있지만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았다. 10손가락이 맞닿아 있는데도 마치 허공을 잡은 듯 했다. 5분이 지났을까? 서린이 말했다. 이제 파트너를 바꿔볼게요. 하연이는 형민 씨랑 도진 씨는 저랑 해봐요. 잠깐 망설였지만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 형민과 마주 앉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제 손을 잡아도 될까요? 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순간 놀랐다.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혈관을 타고 온기가 전해졌다. 하연 씨 손이 차네요. 눈을 감은 채로 그가 말했다. 원래 그래요. 잘 안 데워져서. 그럼 잠시 내 온도 빌려드릴게요. 그가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쌌다. 마치 작은 새를 보호하듯 조심스럽게. 정말 이상했다. 단순히 체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손에서는 무언가가 전해졌다. 관심이었을까, 배려였을까,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 심장이 빨라졌다. 어제 저녁 와인 마시며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저도 하연 씨처럼 느껴요. 때론 내가 투명인간 같다고. 그때는 그냥 스쳐들었는데 지금 그의 손을 잡고 있으니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다. 호흡을 맞춰보세요.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민의 숨소리가 가까웠다. 들숨 날숨이 자연스럽게 맞춰졌다. 이상하게 편안했다. 형민 씨네도 거실이 따뜻한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말했다. 사실 아니에요. 차가운 집이죠. 그럼 왜 따뜻하다고? 습관이에요. 좋은 척하는 거, 웃으며 넘기는 거. 그게 편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힘든데 괜찮은 척, 아픈데 웃는 척. 그게 버릇이 됐어요. 눈을 감은 채로 우리는 속삭였다. 서린과 도진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언제부터
그렇게 사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연 씨도 그러신가요? 네. 아마도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등을 살짝 스쳤다. 위로하듯이, 이해한다듯이. 괜찮아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무엇을 잘하고 있다는 걸까? 이 프로그램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견디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걸까? 시간이 다 됐어요. 눈을 떠도 돼요. 서린의 말에 천천히 눈을 떴다. 형민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 눈빛이 너무 깊어서 나는 숨을 멈췄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감정에 굶주려 있었을까? 그의 따뜻한 손길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다니. 도지는 여전히 서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형민의 체온을 손끝에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 은은한 달빛이 마당에 번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형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보였다. 희미한 연기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발견하고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이상하게도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가운을 걸치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 밖으로 나갔다. 잠이 안 오시나 봐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요. 내가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가끔은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야 숨이 쉬어져요. 조금 걷고 싶어요. 답답해서. 그럼 같이 걸을까요? 나도 그러고 싶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리트릿 하우스 뒤편으로 향했다. 포도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잎사귀를 스치는 바람소리, 그리고 우리 사이에 고요한 침묵이 있었다. 포도 넝쿨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길을 걷다가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낯설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데 그냥 습관처럼 숨만 쉬고 있는 기분이랄까.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아내랑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가끔은 정말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럴 땐 정말 밑바닥에 가라앉은 기분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준 것 같았다. 그는 내 표정을 알아차렸는지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은빛 달빛이 포도밭을 비추고 그 빛이 우리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이 내 얼굴을 어루만졌고 나는 그 따뜻함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느꼈다.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다는 것을. 포도밭의 달밤은 그렇게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온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새소리도 모든 것이 어제와는 달랐다. 양심이 날카롭게 나를 찔렀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죄책감과 설렘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아침 식탁에 내려갔을 때 형민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가 인사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우리 사이에 떠돌았다. 커피 드실래요? 도진이 갑자기 나타나 물었다. 아, 네. 감사해요.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워크숍이 막바지에 이른 마지막 날, 설인이 둥그렇게 앉은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이번 리트릿을 통해 각자가 느낀 변화는 뭐였나요? 편하게 나눠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 시선만으로도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모습을 다시 발견한 것 같아요. 말을 하는 동안 형민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좋은 깨달음이네요. 설인이 미소 지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도진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변화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는 건지. 그의 시선이 잠시 나와 형민을 스쳤다. 아니면 내 착각이었을까? 리트릿이 끝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핸드폰이 진동했다. 하연 씨, 잘 지내요? 단 4글자의 문자였지만 화살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네. 잘 지내요. 형민 씨는요? 보고 싶네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치고 있었다. 저도요. 그날부터 우리의 은밀한 연락이 시작됐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였지만 점점 길어졌고 점점 깊어졌다. 오늘 하늘이 참 예뻐서 하연 씨 생각났어요. 회의 중인데도 자꾸 그날 밤이 떠올라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알아요. 하지만 매일 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그의 답장을 기다렸다. 도진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나는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무너짐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아니, 막고 싶지 않았다. 몇 주 후, 나는 형민을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는 불안한 듯 계속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일어나 어색하게 인사했다. 오느라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형민 씨는요? 나도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도 나와 같은 혼란이 보였다. 하연 씨, 우리 이거 잘못된 거 알죠?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그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계속 보고 싶어요. 이게 미친 짓인 건 알지만 저도 그래요. 내가 속삭였다. 그렇게 우리의 몰래 만남이 이어졌다. 도진이 출장을 간 날, 형민과 나는 한강공원을 걸었다.
설인이 친정에 간 주말, 우리는 북한산 자락의 작은 찻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시 색을 되찾는 것 같았다. 회색 비치던 일상이 다시 선명해졌다. 하연 씨 손 참 작네요. 그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형민 씨 손은 거칠어요. 카메라를 많이 만져서 그런가요? 아마도요. 렌즈 닫고 삼각대 세우고 늘 뭔가를 만지작거리니까. 그의 낮게 웃는 목소리, 눈가의 잔주름, 손끝의 온기. 모든 게 내 안에 잠자던 무언가를 깨웠다. 가끔 무서워요. 내가 말했다. 이렇게 행복한 게 죄인 것 같아서. 나도 그래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설인이 형민의 작업실을 정리하다가 그의 카메라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메모리 카드에는 수많은 풍경 사진들 사이에 우리가 나란히 웃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형민이 타이머를 맞춰놓고 찍은 사진이었다. 며칠 뒤 내 핸드폰이 울렸다. 설인이었다. 하연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또렷했다. 설이나, 무슨 일이야? 긴 침묵이 흘렀다. 믿고 싶지 않지만 너였구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설이나, 나는 사진 봤어. 형민이 카메라에 있던 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도 부정도 사과도 할 수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설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친구잖아, 우리. 미안해. 겨우 그 말만 나왔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내일 보자. 할 얘기가 있어.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드디어 그림자가 현실이 되었다.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 후 우리는 네 사람이 다시 만났다. 설인의 요청이었다. 끝을 내야 하잖아. 그냥 도망치지 말고. 탁자에는 네 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지만 그 어떤 향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졌다. 창밖으로 잿빛 하늘이 보였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설이나, 미안해. 처음엔 의도한 게 아니었어. 그냥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게 너무 낯설고 고마워서 그랬어. 도지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설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연아, 부러워했었거든. 너는 늘 조용하고 정돈돼 보여서 완벽한 아내, 완벽한 친구처럼 보였어. 근데 결국 우리 모두 똑같네. 외로움 앞에서는 도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외로웠는지.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겠지. 너무 바빴다는 핑계로. 형민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모두 틀렸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가두고 있었던 거야.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모두 무너졌다.
나는 도진과 이혼했고 설인과 형민도 각자의 길로 갔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필연적인 결말이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나는 새벽마다 갤러리 불을 켜고 그림을 그린다. 캔버스 위엔 검은 선과 붉은 점이 얽혀 있다. 때로는 푸른색이, 때로는 노란색이 번진다. 이제야 내 심장의 온도를 알게 된 것 같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 그것이 진짜 나였다. 어제 설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잘 지내? 짧은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답했다. 응. 너도?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사랑은 잘못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잘못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기도 한다. 나는 그 적막의 온도 속에서 드디어 내 이름을 되찾았다. 김하연. 누군가의 아내도 연인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서의 김하연. 붓을 들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오늘은 회색 물감을 많이 쓸 것 같다. 잿빛 아침처럼 끝과 시작 사이 어딘가의 색으로